자, 오늘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구독자님들께서 가장 많이 요청을 주셨던 내용으로 좀 영상을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영상에서 매수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다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주도주를 선정하면 좋은지,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다양한 인사이트들을 공유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시선을 돌려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실제로 매매를 진행함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도 시그널들 오늘 총 6가지 이야기를 드릴 건데, 기본적인 내용들만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도 내가 수익낸 종목들 잘 챙겨가시는데 유리하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내용 확인하시면서 좋은 결과 함께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함께 오늘도 영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문 함께 확인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 주요하게 보면 좋은 매도 타점 6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좀 디테일한 조건들, 디테일한 내용들을 전달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이거 내가 알만한 내용인데 라고 생각이 드시더라도 조금만 집중해서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주요하게 보면 좋은 매도 타점에 대한 내용은요, 이동평균선을 포인트로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기본 개념부터 잡아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 누구나 이렇게 차트가 화면이 설정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자, 이동평균선이 뭐냐? 지금 좌측 상단을 보면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 기간값 동안 종가 평균을 계산해서 선으로 그린 게 이 화면에 보이는 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숫자 5, 분홍 색깔 적혀 있죠.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분홍색 선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5일간 종가의 평균을 계산해서 점점점점점 긋고 선으로 이렇게 이어준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첫 번째 날 거래 가격이 0원, 두 번째 날 100원, 세 번째 날 200원, 네 번째 날 300원, 다섯 번째 날 400원의 주가가 거래가 됐다라고 봅시다. 자, 여기서 5 이동평균선을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5개를 모두 더해가지고 5거래일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계산값이 얼마가 나오나요? 200원이 되겠죠. 이제 5거래일간 이루어졌던 종가 가격에 기간값을 나눠준 게 이 선의 표기가 되는 건데,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평균값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평균 가격이란 말이죠. 시장 참여자들이 매입 평균 단가에 근접한 수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거래가 된 5거래일 동안 한 5만 명 정도가 거래를 했다라고 칩시다. 이 5만 명이 보유한 이 주식의 평균 가격이 약 20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위치가 이 평균 위쪽에 위치했냐 아래쪽에 위치했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선이니까 꼭 개념을 다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매도 시그널을 잡을 때 이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가? 말 그대로 평균 단가를 이탈했는가? 이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사람의 심리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내가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 주가가 막 올라가는 순간에 포착을 해가지고 매수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주가 올라가고 횡보하고 있을 때 내가 매수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기서. 자, 근데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잘 홀딩을 해가지고 좋은 수익이 나고 있었어요. 근데 주가가 갑자기 밀려버리네요. 자, 여기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미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던 주식을 내가 선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평균 단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심리적으로 그런 거기 때문에 본전 청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구간이에요. 이제 여기서 신규 매수자보다 이제 기존에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주가가 이탈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탈이 나왔다. 즉 평균 가격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는 매도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진 상태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추세가 하락으로 꺾여버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요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시그널이 포착될 경우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 좋다라는 거니까 해당 내용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일단 기간값별로
좀 나눠주면 좋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단타 매매, 단기 매매 위주로 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을 주요하게 봐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길어봐야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매매하시는 수익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2동 평균선을 주요하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이상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60과 120선을 기준으로 보면 좋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함께 예시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면서 종목을 보통은 선별을 할 겁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종목들, 돌파 시그널이 나온 종목들 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중간에 종목을 포착을 해서 들어갈 거란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 아까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단기평을 어떻게 추종하는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단타 관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요한 이평선은 뭐가 될까요? 일봉상 5이평선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면은 지금 분홍색 선이 5일 이동평균선인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진하게 표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따라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5선과 10선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제 단기 관점으로 파워가 좋은 종목들은 이 5일선을 추종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타고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추세, 단기 추세가 깨지는 경우는 이 선들이 이탈되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지금 한 차례 이렇게 5선 터치가 나오면서 윗꼬리와 아랫꼬리 이렇게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도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지만 점점 파워가 약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서 여기서 크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이제 단기 관점으로, 스윙 관점으로 매매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서 이렇게 이탈하는 시점까지 끌고 가게 되면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기 이동평균선을 봐주시면 좋다라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 이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고 나서 이날 주가를 보면요, 장중 저가 24%까지 추가적으로 밀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꺾여버리는 경우에는 추가 낙폭이 커지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기간값이 더 오래 소요돼 버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필히 여러분들 이 선을 주요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살짝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단기 이동평균선을 추종을 해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하잖아요. 내가 이 선을 보고서 이 종목을 선정을 해갖고 매매를 했었을 때 결과가 괜찮았어 하는 경우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매매 끝났으니까 팽 하고 버려버리냐? 아닙니다. 보통 수급이 크게 발생을 하면서 첫 상승이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이 단기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재차 추세가 형성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매도 포지션을 고려를 할 거 아니에요. 매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 종목 넣어놓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기존에 추종을 하던 선 위로 안착하는 시점이 오게 되면은 이제 평균가 위쪽으로 주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단기 관점, 단타 관점으로는 아래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재차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살짝 한두 차례 흔들리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재상승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확대를 해놔서 그렇지 지금 하루 만에 거의 20% 이상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단기 관점에서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내가 매수 매도 포지션을 잡을 때 큰 관점, 큰 흐름상으로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한착했던 시점부터 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봤다라고 하면요, 지금 고점 기준 약 4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동평균선 하나만 잘 보더라도 좋은 결과 내실 수 있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 종목을 예시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죠. 근데 여기서 돌파 나올 때 우리가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매수 포지션을 잡았는데 이게 내가 남들보다 좀 비싸게 잡아서 한 6만원 구간에서 잡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주가가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을 못하고 다음날까지 갔는데 보합까지 와버린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포지션을 잡으면 좋다? 만약에 좀 더 끌고 갈 거라면은 이동평균선 기준 보시면 좋다. 이탈될 경우에는 추가 낙폭 커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진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동평균선 봐주시는 거 좋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탈되고 나서부터 쭉 밀려버리는 모습 나왔고요.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와 주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런 식으로 재반등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이 구간 지금 10% 이상 구간은 이렇게 나와주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고가 기준 약 15% 정도 보여지는데 부가적으로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종 다른 영상들을 보면은 분봉상 이동평균선 이야기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이제 내가 정말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분봉상 이동평균선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시점에서 매매 타점을 잡아서 진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분봉 이평을 보면서 완전 초단타 관점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신뢰도가 높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분봉상 매매 타점 잡으실 때는 이동평균선보다는 추세 자체를 보시는 거, 그리고 기준 캔들을 찾는 거, 거래량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좋으니까 이거는 넘어가서 다음에서 내용 함께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분봉 이평선도 중요하게 볼 수는 있다 정도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요, 기준봉과 기준밴드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탈될 경우에도 저는 매도 포지션을 많이 고려를 하는 편인데 어떤 개념인지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준봉과 기준밴드가 뭔지부터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 기준봉 그리고 기준밴드란 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최초 가격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세력의 진입 구간을 확인하는 캔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기준 밴드, 기준봉의 시작점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차익 실현, 그러니까 물량을 떠넘기고 다 팔고 도망갔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패턴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주면서 이렇게 양봉이 나와줬어요. 최초로 돈이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 캔들이 무너졌다라는 것 자체가 수급이 전부 다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주요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준 밴드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면은 기준봉은 단일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준봉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계속해서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연속돼서 양봉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묶어가지고 하나의 캔들로 볼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봉상으로 5개 캔들이 모이면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주봉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요. 일주일이 5일이잖아요. 보통 5개 캔들 모이면 주봉으로 보는데 이렇게 여러 개 캔들을 묶어서 보는 게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주봉상 기준봉이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기간을 임의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난 캔들들이 붙어 있다면은 합쳐가지고 밴드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보통 뭐로 확인을 하냐? 일봉상으로 확인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분봉상으로 볼 때는 최소 30분봉 이상에서 체크한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서 예시 차트 보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예시 보도록 할게요. 자, 좀 무작위로 해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데나 좀 틀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60분봉 차트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여러분들 기준봉 또는 기준밴드를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자, 최초로 거래 대금이 늘어난 구간, 그리고 여기서 장대 양봉이 보여진 구간을 기준봉 또는 기준밴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어때요?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주가 역시 연속된 양봉으로서 올라가 준 거를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최초로 세력이 진입해서 평균 단가를 만들어준 가격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밴드가 포착이 됐다면 중요한 게 어디? 시작점이 가장 중요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이 세력이 잔류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보통 이렇게 기준밴드 또는 기준봉이 형성되면은 중심선에서부터 약 33% 지점 구간에 지지밴드를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결국에 지금 돈이 가장 많이 들어왔죠. 이 중심값이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는데 이 자리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주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해당 내용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부가적인 내용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탈되는 모습이 나오면 이거는 매도 포지션을 고려하는 게 좋다라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후 흐름을 좀 넘겨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 기준봉, 기준밴드라는 거는 최초가 아닐 경우에는 이제 매도 타점을 잡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기준밴드와 기준봉들이 좀 포착이 되는 것 같아요. 짧게 좀 나눠서 보면은 여기도 지금 장대 양봉 나오면서 거래대금 늘어났고요. 이틀 정도 행보다가 여기서도 지금 거래량 늘어나면서 이렇게 기준봉을 만들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거래량 늘어나면서 생겼죠. 자, 이걸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값을 지금 버티면서 이렇게 두 번이나 재반등에 성공을 해줬고요. 여기서도 지금 이 밴드 값의 중심선에서 반등을 해준 거를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딱 아래 꼬리 딱 터치하고 올라왔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포착이 됐을 때 내가 뭐 이런 자리에서 또다시 매수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자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시작점이 이탈되면 이거는 데드 시그널로 봐야 된다. 지금 실제 구간을 선을 그어주도록 할 텐데 웬만하면 이탈 안 하고 지금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고 수익 구간 몇 번 더 줬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여기 기준봉 또는 기준밴드가 크게 보이진 않죠. 거래량이 늘어나긴 했지만 좀 애매하게 윗꼬리가 길거나 다시 반납하는 모습들이 쉽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기준봉을 기준으로 고려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이 구간에서 마지막으로 이탈이 된 게 여기 구간부터 이탈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자금이 들어왔던 구간에 신규 매수자들이 모두 이탈을 하면서 던졌을 때 이거를 이탈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를 주요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이후로부터 지금 주가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은 연속해서 지금 추세적으로 밀려버리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선들을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손실폭을 상당 부분 제한을 할 수 있으니까 해당 내용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늘어났어. 돈이 가장 먼저 들어왔던 구간을 이탈했다는 거는 세력도 위쪽에다 전부 다 던지고 나서 이탈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해당 구간 이탈 시에는 매도 포지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대량 거래량 터져주면서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다음날 이제 음봉이 나와주면서 좀 차익실현 나오는 시그널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근데 거래량 늘어나면서 지금 밴드 이렇게 형성이 됐었잖아요. 지금 양봉 볼게요. 양봉 요거 요 캔들. 자, 저가 구간과 고가 구간인데 내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 포지션을 고민하다 잡을 수도 있다고요. 자, 근데 이거 이탈되면 어떻게 된다? 추가 낙폭 커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주요하게 봐야 되는 자리가 된다. 실제로 이 이후로부터 살짝 추가 이탈 나오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좀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봐주실 건요. 이제 좀 더 짧은 관점의 매매에서 사용하기 좋은 거예요. 이제 분봉상 장기 추세 이탈 시그널을 좀 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여러분들 선만 잘 그시면 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5분봉과 30분봉의 저가와 고가를 추적하는 편이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시 차트 보면서 이거는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기 추세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대량 거래량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도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여기서 터졌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리밸런싱 때문에 터졌던 거라서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여기부터 한번 좀 추적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대량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기존에 이제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가 좀 상방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이게 떨어지고 있었던 추세가 돌아선 상황인데 이렇게 처음으로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올라오기 시작했다면은 저점과 고점 구간만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좀 그려주도록 할게요. 지금 저점과 고점 구간들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거래량 늘어나면서 좀 올라와 주려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여러분들 추적을 하시는 건데 중요한 거, 더 많은 거래량이 일어났을 때 고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1차 고점이 형성되고 여기서 2차 고점이 형성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직까지 추세적인 부분들이 상방으로 가고 있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점이 올라가거나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홀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많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고점이 이렇게 형성되면 좋은 거지만 종종 이렇게 더 많은 거래대금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뚫지 못하는 경우들이 존재를 해요. 그런 경우엔 여러분들 데드 시그널로 봐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의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고점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조정이 나올 때도 저점 구간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패턴인데 한 번이라도 뚫지 못하는 패턴들이 보여지게 되면은 그거는 꺾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시 구간을 좀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여기 저점 계속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 구간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여기서 추세가 꺾이는 시그널이 여기서부터 포착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고점을 만들어준 이후로부터 고가 구간을 좀 보도록 하면 고가가 밀려버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이때랑 좀 낮아졌죠? 낮아진 경우엔 추세가 깨진 겁니다. 거래량 역시 비슷하게 발생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뚫지 못했다는 것은 단기 추세의 악화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저가가 이탈되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지금 기존의 상승 추세에서도 여기서 지금 저점 구간들이 이렇게 포착이 됐죠. 여기서 아래꼬리 이렇게 포착이 됐는데 이 구간이 지금 여기선 잘 버텨줬지만 여기부터 다시 한번 조금씩 티 안 나게 내려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그널들을 보이면 뭐야? 추세가 하방으로 꺾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반등이 나오는 타점들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어느 정도 챙기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저점이 한 번이라도 내려가는 시그널이 보여지면 조금이라도 반등 나왔을 때 일부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해당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세 번째, 분봉상 장기 추세 이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대량 거래가 터졌다면은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잘 이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어봤을 때 추세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방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그건 추세가 꺾인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려가면은 저는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부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 줄 텐데, 지금 우리가 분봉 차트 보면서 장기 추세 보고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분봉상 주요 매물대 체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10분봉 기준으로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10분봉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늘자 지금 좀 주가 올라가고 있는 현대약품이라는 종목으로 보도록 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10분봉상 최다 거래량 지점을 포착을 하는 편이에요. 이제 뭐 장중에 단타 매매 관점으로 이런 종목들 포착하고 있다가 중간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뭐 여기서 잡았을 수도 있고 여기서 잡았을 수도 있고 여기서 잡았을 수도 있는데, 어떤 자리에서 잡든 간에 저 같은 경우는 분봉상 최다 거래 지점을 이탈하면은 그 종목은 매도를 진행을 합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터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노란색 밴드를 좀 그려주도록 하고 1분봉으로 넘어가서 파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노란색 밴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 아까 10분봉상 최다 거래가 터졌던 지점들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거래량이 그냥 딱 봤을 때 제일 높은 거 한 3개 정도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캔들 3개를 고르면 이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캔들들의 주요한 지점들이 이탈되면은 매도 포지션을 고려를 합니다. 지금 이 캔들의 중심값에다가 선을 좀 그어주도록 하면은 이렇게 밴드가 포착이 되는데, 이 밴드를 이탈을 하게 된다, 이 밴드의 중심값을 이탈을 크게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 크게 받고 반등 나오는 모습 포착되면 추가 매수를 고려할 수도 있는 건데, 이 밴드 값을 정말 중요하게 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종적인 마지노선은 이 최다 거래량 분봉상으로 해서 이 밴드의 최하단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데, 이 자리 이탈 시에는 추가 낙폭 확대까지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탈할까 말까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보통 이 자리가 최종적으로 마지노선으로 작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버티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자리로서 생각을 하시면서 꼭 여러분들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은 10분봉으로 최다 거래 지점을 포착해서 1분봉으로 뜯어본 다음에 1분봉상 최대 거래량 발생 캔들 3개에 이제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매도 타점을 잡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개 캔들 이제 저가 구간은 최종 마지노선 구간으로 활용 중이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수익이 나고 있다면 익절 밴드로 보셔도 괜찮고요. 좀 단타 매매에서 손절가를 잡을 때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네 번째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섯 번째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갭상승 종목들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다음날 갭이 떠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막 시가가 뭐 한 3%, 5%, 10% 이렇게 뜨면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무리하게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웬만하면 수익 중인 상황일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수익 중인 경우에 저는 이거 시가를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파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저희 텔레그램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휘림이라는 종목인데, 뭐 이렇게 시초가 종목으로 최근에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 거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종목 어떻게 보면 되는가, 지금 첫날을 한번 기준으로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갭상승이 뜬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분봉을 보도록 하면은 갭상승이 떴을 때 이렇게 떠버린 거를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주가가 뭐 올라가고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변동성이 높아지는 구간이겠죠. 근데 저는 이거를 만약에 아래서부터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종가까지 좀 지켜보는 편이에요. 일부는 갭상승에서 매도를 진행을 하겠죠. 뭐 잔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끌고 가다가 종가에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실제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가까지 주가를 보도록 하면은 계속 이 하단에서 움직임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장 막판에 지금 보시면은 3시가 넘어서부터 이걸 전부 다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포착을 했습니다. 갭상승이 뜬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종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종가가
시가와 비슷한 자리에서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가 매수가 굉장히 활발하게 들어온 패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 움직임을 보도록 하면 다음 날도 갭상승이 발생한 걸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 갭상승 떴으면은 또 고민을 하는 겁니다. 갭 떴을 때 일부 정리하고서 잔량 같은 경우는 이 자리를 또다시 회복하는지 확인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장 막판까지 쭉 지켜보는데 전일가 시가도 이제 이탈해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지금 두 번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시가는 당연히 장중에 누가 봐도 회복하지 못할 흐름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전일자 시가까지 이탈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청산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뭐 보통 이렇게 갭상승 뜬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 잡았을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수익을 보전하면서 익절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이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팁으로 좀 부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 이렇게 회복해주면서 종가가 끝날 종목들 종가 베팅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다음날 시가 갭 먹고 나오는 개념인데, 이제 갭상승이 떴다라는 거 자체가 긍정적인 호재가 밤사이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필히 시가와 종가 정도는 확인을 하시면서 좋은 포지션을 함께 찾아보시면 좋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리하면은 지금 화면과 같이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갭상승 종목의 시가 구간을 종가 기준으로 회복하는지가 중요하다. 시가를 장 마감까지 회복을 해준다. 추가 상승 가능성 매우 높은 거고요. 만약 이 시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종가에서 끝이 나버렸다 라고 하면은 하락 반전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요. 어느 정도 매도를 고려하는 자리로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보실 내용은요. 이제 고가와 이평선의 이격도 확장. 이거를 좀 매도 타이밍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캔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주가 급등하는 종목들 많이들 요새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시장이 워낙 좋아서. 이 종목들 근데 저는 올라가고 있을 때 어떤 자리에서 많이 매도를 하냐면은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분홍색 선, 5일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선과 고가 기준이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면은 저는 매도를 합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 44%의 이격도가 벌어졌어요. 이 선부터 꼬리 끝에, 그러니까 고가 기준까지 40% 이상이 벌어졌는데 저는 보통 이게 40에서 50% 정도 이격도가 확장이 되면은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이 대비 떨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 한번 크게 와요. 크게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다시 공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미 파워가 센 거는 입증이 됐잖아요. 파워 센 건 입증됐기 때문에 재공략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거라서 이 이격도를 좀 중요하게 본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상승 종목 중에 다른 것도 좀 봐주도록 할게요.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좀 이격도가 크게 벌어진 구간을 찾아보면은 여기서 좀 이격도가 커져 보이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가 오면은 좀 매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저점부터 고점까지 이었을 때 약 41% 정도 나옵니다. 41%, 그죠? 41% 정도 괴리율이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이격도가 크게 벌어졌다 라고 하면은 매도 포지션을 잡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이격도가 커지면은 다음날 낙폭이 크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하루 정도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리꽂는 경우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평균 가격 대비해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단기간에 올라가면은 차익 실현도 그만큼 많이 나옵니다. 근데 고점에서 차익 실현 시그널 보여지기 시작하면은 투매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가총액이 큰 기업일 경우는 이제 기준값을 좀 더 낮춰서 보고 있다는 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총 6개 이제 패턴들 말씀을 드렸는데 알아두면은 이건 무조건 여러분들 써먹을 때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반복해서 시청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내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텔레그램을 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현재 이 방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시초가 형성 종목들 소개를 드리고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장중에 주요 종목들이 포착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언급드리는 걸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언급드린 종목들 오늘자 뭐 삼성 E&A도 좋고 SK 이터닉스도 좋죠. 지금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고점 기준 26%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삼성 E&A 오늘 시초가 기준으로는 고가 기준 약 10%까지 상승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인사이트들을 공유를 드리고 그 인사이트에 걸맞는 이제 종목들을 또 소개를 드리고 있는 방이니까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종가에서도 주요한 종목들도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전일자 장 마감에 3시 9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여기서도 이제 SK이터넥스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핵심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모두 올라가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이제 강의 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공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내용을 실전 매매에 좀 적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거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은 저희 구독자님들 100%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신 부분인데, 고정된 댓글 통해서 입장 가능하신 부분이니까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채널이에요. 저희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도 현재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의 하단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을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댓글 먼저 한번 남겨주시면 정말로 큰 힘이 되니까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링크 이렇게 달려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이 링크 클릭하시면은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이 링크 같은 경우는 설명창에도 들어가 있고요. 댓글에도 들어가 있는데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괜찮으니까요.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누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설문조사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들 이벤트 신청을 하시는 건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종목 추천 서비스 또는 텔레그램방 이런 것들 모두 다 신청 가능한 거니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 필요하신 분들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설문조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 여기 설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영상 제작에 좀 참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부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하단 보시면 이렇게 제출 버튼 누르실 수 있고요.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링크가 3개가 나와주게 될 텐데, 자, 여러분들 마지막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링크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텔레그램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텔레그램 입장 링크고요.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는 거니까 부담없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링크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교재들도 좀 보내드리고 있어요. 지금 내용 보여드리도록 하면은 실전 주식 완벽 정복이라는 교재인데, 이거 이렇게 검색하시면 교보문고나 알라딘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는 교재입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이 교재 다운로드 받아서 전자책 형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좀 더 보완된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기초 공부 필요하신 분들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 전부 다 100% 무료로 이용 가능하신 플랫폼들이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없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당 유튜브 채널의 김대호 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